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유보하고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일촉즉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시간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정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름간 어디에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전략군 사령부에 갔었군요. 그 보고를 받는다 했는데 14일 날 찾아가서 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가 한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 아닌가 싶겠습니다. 자, 긴장 완화 조성 국면으로 가는 건지 이 말의 의도를 저희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우선 제가 볼 때 이제 현재 상황은 뭐 핵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은 어떤 긴장의 이 고조된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네. 일단은 뭐 외교적인 국면으로 지금 국면 전환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긴장이 해소됐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상 양측의 그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접점을 찾은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되고 김정은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 설정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나오면서 아주 뭐 강력하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북한 나름대로 어떤 저항을 하면서 그걸 나름대로 희석을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 대결 국면을 고조시켜서 전쟁 위험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어떤 그 북한의 존재감 그리고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위협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거. 여기서 이제 더 나갈 수는 사실은 조금 없다는 그런 상황 판단. 또 북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김정은 내부의 결속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정은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충족이 됐다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볼 때 김정은은 제가 볼 때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김정은의 어떤 그 수사적 위협,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조금은 사실은 그 미국 측에서 특히 이제 그 과도한 어떤 그 반응을 불필요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복귀해 보면 듭니다. 애초에 이제 이 괌 타격이라는 표현이 북한의 총참모부에서 나왔고 또 김낙겸 뭐 전략군 사령관이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미국 측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이 맞대응을 적절한 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뭐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까지 전부 등달아서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어떤 그 허세의 북한의 말 위협,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무시 있다.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그 상황을 보면 그 작전 계획, 작전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작전 상황도라고 해요. 작전 상황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미국의 상황을 행동을 지켜보겠다. 오히려 뭐 이전에 불바다 발언이랄 초강경수를 뒀는데 이런 발언, 누그러진 듯한 발언을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의외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괌 타격을 얘기할 때부터 사실은 좀 빠져나갈 그럴 여지를 충분히 남겨놨었죠. 처음에 김낙겸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뭐 8월 중순까지 괌 타격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보고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토하는 것은 검토 과정에서 뭔가 바뀔 수도 있고 보고를 해도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여지도 있었고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앞으로 두고 보겠다. 그 앞에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미국이 잘 계산해라.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계산을 해라라는 거죠. 저는 뭐 앞에 저희
장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가 되는데 더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력한 그런 경고가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준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괌 타격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북한이 괌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건 전면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더 오히려 올라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국에는 조금 확실히 미국의 어떤 그 단호한 의지가 좀 전달된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군 수뇌부, 특히 이제 김낙겸 사령관 이렇게 대동을 해서 지금 작전 상황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게 아마 내용들이야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왜 저렇게 고스란히 사실 기밀에 가까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노출을 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제가 볼 때 그 급주기 위한 심리전, 선전 차원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타격 계획이라든지 특히 그것도 어떤 전쟁 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면 고도의 기밀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쟁은 광고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저 계획을 뭐 써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미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우리 한국 지역을 4등분 해가지고 저렇게 작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분히 북한의 어떤 선전술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보여주기죠. 근데 뭘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자기들이 핵 미사일을 확실히 실전 운영할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그 미사일의 최종 단계가 남아 있고 나머지 괌 정도는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본인들이 인정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식으로 이미 자신들은 실전 운영 능력을 다 갖췄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단 미국이 자중하고 조금은 이제 수그러진다면 어떤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무렵에 혹시 다른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긴장은 누그러졌지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을지 훈련, 특히 UFC 한미연합 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예년의 경우에도 을지 훈련을 전후해서 또는 훈련 중에도 어떤 도발을 했었거든요. 이미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소위 그 동해 지역에서 SLBM을 포함한 이런 그 활동 징후가 아주 그 활발한 것이 식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제가 볼 때 단거리 미사일이나 SLBM 발사나 아니면 뭐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 도발은 틀림없이 하긴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지난 독일에서 신베를린 구상을 발표를 했죠. 뭐 대화와 제재 투 트랙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큰 기조 아닌가 싶은데 어제 그리고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베를린 구상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숨가쁘게 좀 달려온 것 같아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열심히 방향 설정해서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한의 도발이 한 7차례 계속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00일을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외교안보 분야는 뭐 나름대로 북핵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적절하게 잘 관리해왔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그 베를린 구상에 이어서 어제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새로운 어떤 그 제안은 아니었지만은 북한에게 빨리 세기를 찾아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줌으로 인해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압박으로서의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상당히 절제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대통령의 취임에서 첫 광복절 기념사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굉장히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자신의 그런 정부의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의 모습들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 그러니까 대화와 제재를 병행을 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또 저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화 제의나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는 주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갖고 와서 태도 변화를 보여서 이 제안에 응해라라는 메시지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급작스럽게 뭐 남북 정상 간의 그런 뭐 만남을 제의한다든지 그런 유혹이 적지 않게 있었을 텐데 상당히 절제된 메시지가 넘어갔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잘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축사 중에 이제 눈길 가는 게 주도권 문제, 그리고 이제 전쟁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 위험한 발언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절제된 메시지가 넘어갔지만 미국 측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그 경축사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이 현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했죠. 이게 북한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라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반도의 전쟁은 되지 않는다. 평화라는 단어를 20번 썼지 않습니까? 마치 전쟁이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미국에 의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자꾸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미국에 대한 경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이 이제 서서히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순희 외무부 그 국장, 미주 국장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유엔 부대사도 만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뉴욕 채널 쪽에 아마 물밑에서 무슨 접촉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기대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북미 간의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북미 대화가 수면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필요하다고 또 봅니다. 단지 이제 그 대화에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냐는 아직은 좀 퀘션이다. 왜냐하면 이 접점을 찾기가 너무나 지금 간극이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뭐 협상 타겟도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원자력 무기, 북한의 얘기한 핵무기에 관해서는 뭐 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화를 해서 지금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가 쉽지 않겠다. 또는 대화를 하더라도 실제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수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우리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북미 대화 쪽에 있다면 그 중국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뭐 특사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이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이행하는 모습도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의 역할은 미국이 사실은 상당히 불만을 좀 표시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통상법 301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중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 단순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북핵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중국의 어떤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유엔 제재안 2371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미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원유 금수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중국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시 관계로 바꾸는 그런 효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원유 자체를 금수한다고 북한에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유, 전력에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그런
그 비중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원유가 금수가 되면 북한이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지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도 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뭐 중국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국 북한한테 이것이 달려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그 학자님 뭐 말 덧붙일 말씀 있으면 중국 관련해서. 그 지난달 베를린에서 이 한중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거든요. 오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답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무렵하고 그 시절하고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회담 제안 다시 한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회담 자체를 지금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부인도 긍정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했다고 또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문제는 한국과 미국, 중국 3국이 모여서 한번 의논하는 협의체를 만들자. 왜냐하면 사드 자체는 당연히 방어용 무기고요. 근데 또 사드가 순전히 한국과 중국과의 문제가 아닌 것이 사드의 운영 주체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같이 모여서 정말 중국이 생각하는 어떤 안보적 위협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드 관련해서 이제 또 중미가 이렇게 모여서 회담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은 물론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제가는 볼 때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한중 기술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자 그러면 검증을 하면 결과가 뻔합니다. 중국의 주장이 사실은 억지 주장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밝혀질 텐데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그런 자리에 나오겠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무기 체계를 배치하면서 가상적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편에게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미 동맹의 문제지. 이것을 뭐 중국에게 물어서 같이 뭐 논의하자라고 하기에는 그 우리의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자, 북한의 핵폭이 요원해 보이는데요. 일단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 실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임기 내에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북한의 어떤 핵 수준, 소형화, 경량화 이 부분에 상당 수준 올랐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핵 억지력, 특히 전술핵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걸 뭐 가져야 된다. 특히 핵 잠수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물론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북한이 이제는 핵을 가졌다는 사실 또 핵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 인식에서 판단한다면은 공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과거 가졌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필요시에는 이 핵무기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북한에게 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이 바람직한 논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거의 이 북한 핵 문제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온 북한 핵 문제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한 것은 결국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억지력, 공격 능력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짧게는 6개월, 뭐 길어도 2년이면은 이제 실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지금 뭐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핵 미사일 동결론, 입구론이죠. 그리고 비핵화 출구론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실전 운영 능력을 갖고 동결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마치 핵 군축 협상이 되게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평화협정이 건드려지며 또 주한미군의 문제, 한미동맹의 문제가 건드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최선의 선택은 저는 방위 능력을 철저한 방위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를 비롯해서 다층 방어 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